오늘의 뜨거운 이슈, 주요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출근길 어땠어요? 거의 기어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요? 시속 예. 한 40-50km로 왔는데 예. 와이퍼가 움직여도 큰 효과가 없을 정도로 그래요? 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차량 놓고 출근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게요. 근데 또 그만큼 비가 또 굉장히 세차기 때문에 예. 걸어 오신다고 하더라도 또 주의를 많이 그래요? 기울이셔야 할 것 같고요. 예. 비는 뭐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주의를 많이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집중호우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네네. 짤막하게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걸려올 수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하는 전화고요. 예. 어떤 라디오 즐겨 듣고 있냐 하면은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잘 듣고 있다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0945번으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새벽 4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의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어요. 네, 조금 전에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네. 행정안전부는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오늘 오전 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서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호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서 비상근무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번 비가요. 충남, 당진, 서산, 태안에 집중됐나 봐요. 네. 얼마나 내렸습니까? 일단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서산에 344mm, 서천 춘장대 266mm, 태안에 238mm 등 밤사이에 200-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당진천이 범람하고 이 지역의 역천과 예산 삽교천 수위가 경보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곳곳에서 범람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곳곳에 홍수경보,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당진, 홍성, 태안, 서산, 천안 등지에는 산사태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비가 오늘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기상청은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에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1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는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어요. 그렇습니다. 당진시는 오늘 새벽 3시 53분쯤 당진천이 범람하면서 예. 인근 주민들에게 당진초등학교와 당진국민체육센터로 대피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긴급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산시도 오전 4시 15분쯤 성현천 범람 우려로 인근 주민분들은 고지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일부 열차 운행도 중지됐습니다. 코레일은 폭우로 인해서 경부선 서울에서 대전 일반 열차가 일시 운행 중지된다고 발표했고요. 장항선 천안에서 익산, 서해선 홍성에서 서화성 구간이 운행이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오성에서 폭우로 인해서 고가도로 옹벽이 예.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건데요. 예. 어제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고가차도 아래쪽 옹벽이 무너지면서 바로 옆 차도를 지나던 차량을 덮치면서 4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옹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또 이런 그러니까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옹벽에서 떨어진 흙과 돌더미는 아직도 도로에 가득한 상황이라고 해요. 예. 어젯밤까지는 잔해를 걷어내는 작업을 벌였는데 비가 많이 오는 만큼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서 새벽에는 그 작업이 멈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오산시는 회의를 거쳐서 복구 작업 재개를 결정할 전망인데 날이 밝으면 다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고요. 교통 통제도 일단 그 주변 도로 안전이 확보됐다는 안전 진단이 나올 때까지는 통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합동 감식을 거쳐서 사고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비가 더 내리니까요.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인사청문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네. 어땠습니까? 일단 핵심 쟁점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표절 의혹이었습니다. 어떻게 답했습니까? 일단 이진숙 후보자는 예. 이공계 연구 관행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을 했고요. 오타까지 똑같았던 논문도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것도 단순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오해했다는 겁니까? 그러게요. 예. 두 딸을 학비 1억 원이 넘는 미국 사립 기숙학교에 보낸 건 자녀가 원해서라고 답을 했고 예. 둘째 딸이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고 유학을 간 건 음. 불법인지 몰랐다면서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다만 교육부 수장으로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적표를 안고 울고 웃고 또 교회와 절에서 애원을 해본 사람이 공교육 책임자가 돼야 한다면서 신사임당이 새겨진 5만 원권도 꺼내 보였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청문회를 발목 잡아서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고 엄호했는데 내부에서는 임명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요. 정성호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여야는 검찰 개혁 등을 고리로 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 후보자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인 소명이고 수사와 기소 분리를 매듭짓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법 여권은 표적 수사를 벌인 정치 검찰 또 내란 동조 의혹을 받는 검찰이 그대로 있다면서 임명 즉시 징계하고 나아가서 확실히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을 놓고 따졌습니다. 법무부 수장이 검찰 개혁과 각종 입법을 통해서 38년 지기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는 것인데요. 정 후보자는 앞서 검찰이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또 정성호 후보자는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의원들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할 거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소식도 전해주세요. 네, 일단 시작은 노동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예. 노란봉투법 개정 보관,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곧 주적 논란에 노동 쟁점들은 좀 파묻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4차례 방북하고 김정일 조문을 간 이력을 꼬집으면서 대북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적이냐라는 질문에 김 후보자가 아니라고 답하면서 논쟁은 격화가 됐습니다. 예. 질문이 좀 거듭되니까 김 후보자는 북한이 아니라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주적이라는 통일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답에 동의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주적 개념이 헌법이나 법률에 적용된 게 아닌 만큼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건 색깔론 공세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자 청문회 슈퍼위크 오늘 목요일이니까 후반부입니다. 네. 오늘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있습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요. 친윤계 핵심. 자, 윤상현, 당동혁, 나경원, 송원석 비대위원장까지 네. 1차 인적 쇄신 대상을 발표했어요. 네, 윤 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당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분들에게 사과를 촉구했지만 사과는커녕 사과와 인적 쇄신 필요가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를 향해서 스스로 거취를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명 거론을 두고 인적 쇄신 1차분이라고 규정을 하고 2차와 3차 명단도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계속 있다고 답했습니다. 추가 인적 쇄신 요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요. 탈당 요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는 구체적일 수 없고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면서도 결단하지 않을 경우 당원 소환제 1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와 함께 당의 계파 갈등을 지적했는데 소속 의원 전원이 계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오는 20일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관련 움직임에 나설 것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또 최근 지도부가 윤어게인 행사에 참석한 걸 두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광장 세력을 당의 안방까지 끌어들이는 건 당을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숨통을 조르는 일이라면서 아주 극악한 해당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거취 결단을 요구했던 인물들은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우선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듣지 못해서 어떤 내용이 어떤 취지로 얘기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혁신위가 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충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절차적으로 볼 때 혁신 방안은 혁신위 내에서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의결한 다음 비대위에 보고가 되고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혁신 방향이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윤상현 의원은요. 장 의원은 오발탄이라고 반발을 했어요. 예.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윤희숙 위원장은 무작정 여기저기 다 절연하자고 한다라면서 지금 거취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윤 위원장의 오발탄으로 모든 게 묻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은 당을 위해 언제든 쓰러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나 페이스북에 이 당을 살리고 무너진 보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언제든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윤희숙 위원장을 향해서 정말로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자신을 먼저 혁신위원회로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그 어떤 희생도 두렵지 않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는 윤 위원장 요구에 구체적인 거취 표명은 하지 않았고요.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소식입니다. 지금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네. 재판에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 적부심 청구하고 거기에는 출석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 적부심 청구를 할 거라는 예상은 나왔었고요. 어쨌든 구속의 적법성을 따진다는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성과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서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 겁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 심사에는 직접 출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1차 구속 당시에 구속 취소 청구 소송을 내서 52일 만에 석방이 됐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 전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금지했는데요.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한 거라면서 논란을 차단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리 박상현 아나운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